자, 기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나가볼게. 자, 이제 기후랑 날씨를 서로 비교하면서 기후의 개념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건 뭐죠? 날씨죠. 날씨 같은 거는 이제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매일매일이죠. 매일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날씨. 우리가 그 9시 뉴스 끝날 때 날씨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뭐 얘기해요 거기서. 캐스트 언니가 뭐라고 얘기해줘요? 기후, 강수, 바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지역의 날씨를 설명할 때는 기온, 강수, 바람 세 가지를 설명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기후의 3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날씨랑 기후는 같은 개념인데, 기후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날씨가 매일매일 변한다면 그 날씨가 약 얼마 동안? 약 30년간 쌓였어. 그래서 그거를 평균적이고 종합적으로 낸 게 기후야. 같은 거야. 근데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몰라요. 9월 29일 날씨? 몰라. 하지만 겨울 기후는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추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니까 기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지역의 기후를 설명할 때는 기온, 강수, 바람 등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기온, 강수, 바람은 기후 요소고, 근데 기온, 강수, 바람이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서울과 제주도의 기온이 다르죠? 그걸 다르게 해주는 원인이 기후 요인이야. 자, 밑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도, 수륙 분포, 지형, 해발, 고도, 해류. 요 5가지에 의해서 기후 요소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을 구분해야 됩니다. 기후 요소는 일단 요 3개. 그리고 기후 요인은 기후 요소를 변화시켜주는 요인이 5개. 쉽게 생각해서 위도에 따라서 지역마다 기온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됐지? 그럼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요만큼 똑같은 태양빛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아무것도 모르죠. 적도, 자 여기 30도, 여기 60도, 극지방은 90도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요거를 무슨 위도라고 했지? 저희도 수업을 들은 사람은 그쪽인데 30에서 60도는 중위도, 60에서 90도는 고위도. 그럼 봐봐, 저위도는 똑같은 양을 줬을 때 요 면적의 태양빛이 닿아요. 중위도는 요 면적의 태양빛이 닿고요, 고위도는 요 면적의 태양빛이 닿습니다. 같은 양의 빛을 쏴줬는데 받는 면적이 어떻게 돼? 달라졌죠. 저위도는 좁고 고위도로 갈수록 넓어지죠. 그러면 좁은 면적에는 기온이 어떨까요? 높을 것이고,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기온이 뭐 하겠어요? 떨어져 내리겠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뭐 한 거야? 달라진 거지. 그럼 위도는 기후 요인 맞아요? 네, 맞는 거죠. 봐봐, 여기 저위도는 왜 뜨겁냐면 태양을 어떻게 받기 때문에 수직으로 받을 때가 가장 뜨거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양을 수직으로 받을 때가 가장 뜨거워. 그래서 여기 90도가 있는 거고, 자 고위도로 갈수록 보면 각이 어때요? 줄어들었죠. 그거를 이제 비스듬하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각도는 몇 도가 제일 높아요? 90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90도를 받을 때가 가장 뭐한 지점이야? 뜨거운 지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정리해봅시다. 저희도 지역은 태양 고도가 높아서 이 태양 고도가 높아서 이 말이 90도에 가까워서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갈수록 고緯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줄어들어 기온은 낮아진다. 자,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저희도일 거고 북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무슨 이도겠어? 고緯도. 그러면 남부지방이 기온이 뭐 하겠어? 남부지방의 기온이 높고 고緯도 지역은 기온이 낮죠. 그래서 북한이 더 추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위도에 따른 변화를 봤다면 두 번째는 수륙 분포의 변화를 한번 볼 텐데요. 적었어. 독서하기 잘했네. 수륙 분포는 물과 흙의 분포야. 이거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 좋은 중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물과 흙을 1g 1도씨로 올려요. 누가 먼저 온도가 올라갈까요? 좋은 데 나왔는데 그 비열이라고 하죠.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 물은 비열이 커요. 흙은 비열이 뭐예요? 작아요. 비열이 작다는 건 온도가 금방 변한다는 얘기예요. 금방 변한다는 건 빨리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빨리 차가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절에 비교해보면 자, 여름에는 물이 있는 지역은 더워요, 덜 더워요? 덜 덥죠.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가니까. 흙이 있는 지역은 덥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지역을 해안가라고 생각하시면 흙이 있는 지역은 내륙 한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덜 춥겠죠.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니까. 하지만 흙은 빨리 떨어지니까 뭐예요? 추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영도차의 개념인데 영도차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고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름 기온에서 무슨 기온 빼는 거예요? 겨울 기온 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클까요? 흙이 크죠. 더운 곳에서 추운 걸 빼면. 그럼 얘는 작다. 얘는 크다. 그럼 봐봐. 물과 흙의 분포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고요. 같은 위도상에 강릉이 있습니다. 강릉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겠어? 물을 얘기하는 거고 서울은 흙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름에 누가 더울까요? 서울이 덥겠죠. 겨울에는 누가 따뜻해요? 강릉. 그게 다 뭐 때문인 거예요? 수륙 분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지점을 주고 기온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는 해안가를 찍었고 하나는 내륙을 찍었어. 근데 이렇게 위도가 같다면 수륙 분포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위도가 다르면 무슨 차이가 가장 크냐면 위도 차이가 가장 커요. 기후 요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건 위도야. 그래서 위도가 다르다면 위도일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위도가 같다 하면 위도 말고 다른 걸 찾아야 돼. 그게 첫 번째 수륙 분포를 찾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해발고도 먼저 할게요. 해발고도는 쉬워.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누가 더 추워? 올라갔을 때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65도씩 떨어져요, 기온이. 그래서 해발고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추운 겁니다. 그러면 해발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진 거? 맞죠? 그 다음에 해류. 해류는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어. 난류가 무슨 바닷물이냐면 따뜻한 바닷물이라면 한류는 무슨 물이야? 차가운 바닷물이죠. 목욕탕 가면 알잖아. 따뜻한 물 근처에 가면 따뜻해. 차가운 물 근처에 가면 차가워. 그러니까 해류가 주변 기온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는 거죠.
그래서 해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은 여름에 생각보다 기온이 낮다입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어디냐면 여기 중요하게 배우는 동네 혹시 알아요? 정진이라고 있어요. 정진. 한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류. 그래서 이 청진은 여름이 생각보다 시원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지역. 지울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산을 쪼개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람 바지라고 불러요. 바람이 넘어가는 쪽은 처음에는 뭐라 하니? 네, 잘 찾네. 같은 말도 있는데 바람 의지. 네. 자, 오면 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공기가 해발 고도가 뭐해? 높아지는 거잖아요. 기온이 낮아지면 수증기 아이들은 뭘 형성하냐면 구름을 만들어요. 그럼 구름이 뭘 내려요? 비를 내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산을 타고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질 테니까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고 여기서 뭐가 내려요? 비가 와. 그래서 바람바지 쪽은 뭐가 와? 아, 비가 와. 그럼 바람바지 쪽에 비를 내렸으니까 일로 넘어간 아이는 되게 뭐 하겠어? 건조하겠지. 그래서 건조해, 바람은. 이게 그냥 건조가 아니라 무슨 건조냐면 고온 건조해. 왜 그러냐? 봐봐. 예를 들어 여기 있던 기온이 10도였는데 해발 고도로 올라갔으면 기온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도가 됐단 말이에요. 같은 높이로 올라갔는데 같은 높이로 내려왔어. 몇 도여야 돼? 10도라고 틀리게 대답을 해줘야 내가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10도여야 정상인 것 같죠? 근데 봐봐. 올라갈 때는 어떠한 애가 올라가지? 수분한 성격인 아이가 올라왔잖아. 그래서 비를 내렸지. 내려올 때는 어떤 아이가 내려오니? 건조한 아이가 내려오죠.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한 거니? 얘가 물의 성격을 가진 거고 얘가 뭐의 성격을 가진 거야? 흙의 성격을 가진 거야. 얘는 물이 없거든. 물은 온도 변화가 덜하고 흙은 온도 변화가 심하지. 그러니까 얘는 같은 높이를 내렸지만 흙이니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몇 도여야 되지? 5도여야 해. 네. 그래서 고온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바람 바지는 비 와요. 바람 그늘은 고온 건조해요. 물론 바람이 만약에 어느 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불면 바람 바지나 바람 그늘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바람이 보통 동풍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자, 이거를 실제에 적용을 해보면 태백산맥이 있어요.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을 기준 혹시 지역, 지명 알아요? 지명? 네, 이쪽 뭐라 그래? 영? 동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쪽은 영, 서. 이 영이 뭔데? 영의 동, 영의 서란 얘기잖아. 이게 영입니다. 두음 법칙인가 뭐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올 때는 영어로 되는 거예요. 네. 자, 5월에서 6월 이쪽을 오호츠크라는 바다가 있어. 그쪽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어.
이쪽이 고기압이 되면서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게 무슨 풍이지? 동풍이죠. 이 5월에서 6월에 부는 이 북동풍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녹새바람이라고 해요. 녹새바람이 불었어. 태백산맥에 꽝 부딪히네. 영동이 뭐야? 바람바지. 영서는 바람가는. 그럼 영동은 뭐가 오고? 비가 오고. 영서는 뭐라고? 고온 건조하다. 근데 이때 뭐야? 이때가 모내기 할 때, 모내기 말. 뭔지 아시죠? 모내기? 웃어주지도 않네. 모내기 할 때 논에 뭐가 많아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근데 영서는 뭐해? 고온 건조하니까 무슨 피해 입어? 영서 지역에 무슨 피해? 가뭄 피해를 입는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얘를 바람 바지에서 내리는 이 비를 지형성 강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설명한 요거 통틀어서 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팬 현상. 팬 현상. 새로워? 그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1대1이어서 그치? 새로울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내가 그때 대충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많아지면 신나요. 또 데려와봐. 내가 소개해줬어? 중간고사 100, 기말고사 100 소개해줬어? 그냥 외로워서 될 거거든요. 율이도 약속해야 됩니다. 100점 맞으면 계속 다니기는. 두 번이나 되신 나이가지고. 중간고사 100 나갔어. 기말고사 100 나갔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는 거지? 점이 쉬운가 봐요, 맞죠? 맞춰 점이 나가면 어떡하는 거야?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보면 보자. 바람바지 사면은 바람이 산지를 타고 올라가는 사면이고, 바람바지 사면은 공기의 상승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그 응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무슨 강수? 지형성 강수가 내리고요. 비그늘, 바람그늘 같은 말입니다. 바람이 산지를 타고 내려오면 사면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온 건조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겁니다. 영동은 비가 오고요. 영서는 고온 건조해진다. 네, 그거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비가 오면 하나 더 물어보는데 상대 습도는 어떠니? 습도가 당연히 뭐하겠니? 좋겠죠. 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습도가 뭐하겠니? 낮겠죠. 네. 그 정도 알 수 있겠죠. 지울게요.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 자, 일단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면서도 중위도니까 30도에서 몇 도? 60도 사이에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는 정확히 얘기하면 북위 33에서 43도 사이에 있어요. 33에서 43.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요. 중위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냉대 및 온대 기후가 나타나요. 자, 냉대 및 온대 기후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기 때문인 겁니까? 중위도이기 때문에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혹시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수리적 위치? 이렇게 됐던 거?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네. 조금은 안 들어갈 테니까요. 네. 대륙성 기후. 대륙성 기후 설명할게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안 배웠으니까 안 하지. 이거는 유라시아를 그린 겁니다. 유라시아. 이게 유라시아야. 아시아랑 유럽이랑 합한. 그러면 유럽이 무슨 쪽에 있어요? 유럽이 서쪽에 있고 아시아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서쪽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 서안이라고 불러요. 아시아는 무슨 쪽에 있어요? 대륙 동쪽이니까 대륙 동안. 동쪽이라서 동안입니다. 얼굴 동안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은 동안이야. 니네 몇 살로 보니? 되게 솔직하게. 32. 아유, 동안입니다. 그거보다 많아요. 훨씬 많아요. 동안.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입니다. 유럽의 왼쪽에는 대서양이 있죠. 네, 대서양. 중위도는 배웠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서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온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유럽 애들은 이 바람이 대서양을 지나서 와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뭐의 개념이냐면 물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대륙 동안은 편서풍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서 오잖아. 그럼 흙의 영향을 받은 바람이 온단 말이야. 그럼 여름이 덜 덥고 덜 춥네. 그래서 유럽 애들은 영도차가 뭐예요? 작아요. 아시아 애들은 영도차가 어때요? 커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잖아요. 영도차가 큰 거예요. 자, 영도차가 작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고요. 영도차가 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대륙성 기후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무슨 기후래? 대륙성 기후래. 대륙성 기후의 뜻은 뭐야?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영도차 커요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영도차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호진아, 우리가 너보다 잘 보면 어떡해? 괜찮아? 원래 잘 봤을 거야. 아, 그래?
추하네. 진정한 친구야. 주어도 됩니까? 네. 그다음 계절풍기.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말해요. 봅시다. 여름이에요, 여름. 내륙이 있고 해안이 있어요. 어디가 뜨겁습니까? 내륙이 뜨겁죠? 흙이잖아. 기온이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기온이 뭐해? 덥겠죠? 봐봐. 따뜻해. 따뜻하면 공기가 가벼워. 그럼 공기가 뭐 하겠니? 상승한단 말이야. 아까 잠깐 봤는데 공기가 상승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오고. 자, 비의 원리를 설명한 거야. 비는 공기가 뭐 할 때 내리는 거야? 상승할 때 내리는 거야. 상승해야지 뭘 만드니까? 구름을 만드니까. 상승하니까 그래서 뭐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상승해서 공기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는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공기가 적은 거 우리는 뭐라 그래? 저기압이라고. 저기압일 때 그래서 비가 오는 거야. 반면에 차가우면 반대야. 공기가 무거워서 뭐해? 하강한단 말이지. 하강하면 그 비가 어떻게 되겠어? 안 오겠지. 비는 공기가 상승할 때 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공기가 많겠네. 공기가 계속 눌러주니까. 이걸 뭐라 그래?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일 때는 맑은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어디로 불어요? 저기압으로 불어요. 이게 바람이에요. 다 됐어. 자, 그럼 이 원리를 이해한 채로 한번 계속 가봅시다. 기온이 높으니까요, 공기가 뭐 하겠습니까? 상승할 것이고, 상승했으니까 여기는 무슨 기압이 돼요? 저기압이 될 것이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해안이 무슨 기압이 되는 거예요? 고기압이 되겠죠. 바람은 여기서 일로 가니까 여름에는 남쪽 바닷가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바람의 방향이 해양에서 어디로? 대륙으로 바람이 불고요. 이 바람의 성격이 우리나라 남쪽 바다니까 고온하고 뭐예요? 다습한 거예요. 이 고온 다습한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뭐 하냐면 벼농사 지어요.
벼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농작물인데 특히 여름에 고온 다습해야 재배가 가능한데 우리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부니까 그 농사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겨울이라고 해봅시다. 겨울. 외국하고 해안이 있습니다. 어디가 따뜻한가요? 해안이 따뜻하죠? 물이 따뜻하죠, 겨울에는. 여기가 기온이 뭐예요? 높고, 그럼 공기는 상승할 것이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저기압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뭐가 돼요? 상대적으로 얘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대륙에서 해안으로 바람이 부는데 우리나라보다 북쪽이고 육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냉하고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특히 겨울바람은 우리 한지에서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풍속이 강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보다 겨울바람이 더 강해요. 즉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성질도 달라지는 거죠. 이거 원리가 뭐예요? 무슨 원리로 설명했습니까? 비열 차이에 의한 거였죠. 비열에 의해서 부는 겁니다. 계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영향을 주는 기후가 세 가지야. 냉온대이면서 대륙성 기후이면서 우리나라는 계절 좋은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됐고요. 자, 기온 특징. 여름은 우리나라가 다 똑같이 더워요. 서울도 덥고 제주도도 덥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겨울은 서울은 춥지만 제주도는 그거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럼 겨울에는 기온 차이가 뭐 하는 거야? 큰 거죠. 다시 겨울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고요. 여름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러면 1년 연평균 기온을 좌우하는 건 무슨 기온이겠어? 겨울. 겨울 기온이 따뜻하면 연평균 기온은 올라갈 것이고 겨울이 추우면 연평균 기온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름 기온보다는 뭐가 훨씬 중요해요? 겨울 기온이 훨씬 중요해요. 연평균 기온 뭐 할수록 겨울이 뭐 할수록 따뜻하면 연평균 기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겨울이 추우면 연평균 기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남해에서 북으로 가면은 내려가겠죠. 해안에서 내륙으로 가면 내륙이 추우니까 내륙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원리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겨울 기온이 높을수록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평균 기온에 또 자, 동서의 차와 남북의 차인데 우리나라는 딱 봐도 남북과 동서 중에 누가 길어요? 남북이 기니까 요 남북의 차이가 크겠니? 동서의 차이가 크겠니? 남북의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동서 간보다는 남북 간 차이가 크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요 자료 한번 보시죠.
중간지, 평양, 서울, 대구, 제주는 위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걸 알고 있고, 중간진, 평양, 서울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인천, 홍천, 대관령, 강릉, 송도는 여기 가로로 이렇게. 그러면 이것보다 이거의 차이가 더 크겠네요. 네, 봅시다. 여름 기온은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했으니 무슨 기온을 보면 돼요? 겨울 기온. 봐봐요. 제주가 겨울 기온이 5도가 넘어야. 중간지는 겨울 기온이 마이너스 15도보다 떨어지니까 둘이 몇 도 이상 차이 나요? 겨울 기온이 20도 이상 차이가 나죠. 하지만 동서는 봐봐요. 동서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한 울릉도가 여기 있고, 가장 추운 대관령이 여기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해봤자 몇 도 정도 차이 날까요? 한 10도 정도 차이 날까요? 그러니까 동서차보다는 남북차가 커요. 됐습니까? 자, 이게 재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애들이 좀 어려워했어. 지도 잘 외우시고 있나요? 어디에요? 혹시 지도 안 외우셔봤습니까? 외우긴 했어요? 남포, 여기가 원산, 여기가 속초, 여기가 서울 정도 갈 겁니다. A의 평균 기온 차이와 B의 평균 기온 차이인데, A, B 평균 기온 차이인데 A, B는 겨울과 여름이래요. 봐봐. 겨울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그랬죠? 그게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봐봐. 요게 여름이나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여름이나 겨울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만약에 겨울이라 한다면 겨울에서 가장 따뜻한 놈이 얘야. 가장 추운 놈은 그럼 얘란 뜻이죠. 그럼 이게 몇 도 차이 납니까? 한 5도 정도 차이 나죠. 그 다음 B는 가장 추운 게 얘죠. 가장 따뜻한 게 얘죠. 이거 몇 도 정도 차이 나요? 한 2.5 정도 차이 나죠. 그럼 세로가 차이가 더 크네요. 지역 간 기온 차이가. 아, 그러면 세로가 뭐란 얘기입니까? A가 겨울의 기온 차이라는 거고, 얘가 여름의 기온 차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점은 평균 기온 차이인데, 해당 동네에서 내 지역의 평균 값을 뺀대요. 만약에 A 지역이 20도고요. 내 지역의 평균이 10도라고 하면 얼마 나와요? 빼면? 10이 나오죠? B라는 지역이 15도야. 평균은 똑같이 10이니까 B는 얼마 나와? 5가 나오죠? 기온이 높으면 수치가 크고, 기온이 낮으면 수치가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가는 겨울 기온이 가장 수치가 크잖아. 가장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가장 수치가 작으니까 나가 겨울이 가장 춥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내 지역 중 겨울이 누가 가장 따뜻할까? 일단 고위도와 저위도 중에 누가 따뜻해야 돼? 저위도. 그러면 동해랑 서해인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북서풍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서해안은 차가운 바람을 직접 타러 가요. 하지만 동해안은 이 산이 뭐를 넘어가야 돼요? 태백산맥을 산을 넘어가네. 고온, 건조. 그러면 서해안과 동해안 중에 누가 따뜻하겠니? 동해안이 따뜻하겠지. 그 다음 서해랑 동해 중에서 물이 얘가 많아요. 얘는 평균 수심이 80m고 얘는 평균 수심이 100m거든. 아니 2000m. 남의 물 끓일 때 누가 빨리 끓어? 물이 적을 때가 온도 변화가 심한 거잖아. 얘는 물이 많으니까 온도가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야.
얘는 온도가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얘가 겨울이 훨씬 따뜻한 거야. 바람도 얘가 직접 타. 얘는 한 번 넘어와서 받아. 물도 얘가 많아. 그래서 동해가 더 따뜻해. 되십니까? 그럼 봐봐. 서울과 속초 중에 누가 더 따뜻하겠니? 속초. 속초가 얘야. 제일 따뜻하니까. 그러면 가장 추운 거 위에서 골라야죠. 남포랑 원산 중에서. 남포는 서해고 원산은 동해아니까 남포가 가장 춥겠죠. 남포.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여름이 가장 뜨겁다는 얘기고, 그치? 그러면 여름이 뜨거우려면 위도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어디일수록 뜨거워요? 낮을수록. 이건데 얘가 있잖아. 그리고 서해안이 온도가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뜨거워요.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남으면 뭐가 돼? 원산 이렇게 잡아내는 거. 기후는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적인 원리 설명 다 한 거예요, 거의. 이해되십니까? 이게 실제 수능 문제고. 이해됐으면 너네가 집에 가서 풀어보면 돼요. 어렵니? 괜찮아. 지금은 그냥 이런 샘플을 한번 보여준 거고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제 정리할 거예요. 네. 근데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3시부터 또 다른 수업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간 많이 몰랐죠? 네. 지금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아직은. 다음 주에 더 하고 봅시다. 내가 나가면 돼요.